자, 다시 지난 시간에 우리 삼각비 했죠? 그렇죠? 삼각비가 뭐라고요? 삼각비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직각삼각형에서 두 선분의 길이비. 그쵸? 두 선분의 길이비 읽는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 약속은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는 거. 그게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약속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다고 그랬죠? 사인이라는 약속은, 사인이라는 애는 어떤 약속이냐면 기준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얘기죠. 만약에 기준각이 이렇게 있다면 사인이라는 애는 두 선분의 길이의 비인데 기준각부터 90도가 아닌 각 방향으로 먼저 읽는 거죠. 그쵸? 먼저 읽는 걸 어디에 적어라? 분모에 적어라. 어이구. 그쵸? 코사인 B. 코사인은 약속보다 기준각을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90도가 아닌 각.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면 돼요? 선분 AC분의 선분 AB. 자, 탄젠트 B. 자, 기준각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 다시 직각삼각형이에요. 기준각 얘기하면 90도 기준각, 기준이 아닌 각, 각 3개가 딱 구분이 됩니다. 됐죠?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두 선분의 길이의 비고요. 기준각을 가지고 기준각이니까 기준각을 기준 삼아서 읽어주면 돼요. 두 선분의 길이의 비. 탄젠트 B는 기준각부터 어느 각 방향? 90도 방향.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읽어주면 돼요? 선분 AB분의 선분 BC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기준이 아닌 각도 있잖아요. 그렇죠? 얘 갖고도 읽을 수, 그러니까 얘를 기준각으로 해서 또다시 읽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거 읽는 건 또다시 사인은 기준각부터 90도가 아닌 각 방향. 그렇죠? 코사인은 기준각을 끼고 얘기할 것부터 탄젠트는 기준각부터 90도 방향. 그렇죠? 선분의 길이의 비예요. 됐죠? 먼저 읽는 걸 어디에 둔다? 분모에 둔다. 됐나요? 자,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두 선분의 길이의 비예요. 맞나요? B 갖고 얘기하고 있어. 왜? A죠. 얘도 A네. 미안합니다. 그쵸? 삼각비는 두 선분의 길이의 비예요. 왜 우리가 B 갖고 얘기할까요? 닮음인 직각삼각형은 두 선분의 길이의 비가 모두 어떻다? 같다. 그쵸? 그래서 닮음인 직각삼각형은 삼각비를 이용해서 나머지 선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 됐죠?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는 뭘까요? 피타고라스는 직각삼각형에서 세 선분의 길이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어떤 관계?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갖고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눈에 딱 보이면 피타고라스 정리도 쓸 수 있고 삼각비도 쓸 수 있는데 언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요? 세 선분의 길이 관계를 확인할 때. 그쵸? 언제 삼각비를 쓸까요? 두 선분의 길이의 비를 이용하거나 길이의 비를 비 갖고 쓸 때. 그쵸? 됐나요? 어쨌든 직각삼각형은 우리는 얘들을 다 쓸 수 있다. 우린 이걸 개념으로서 갖고 있는 거죠. 얘가 앞으로는 문제를 바라보는 도구들이 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삼각비와 피타고라스 그냥 쓰시면 되는데, 그쵸? 혹시 직각삼각형이 안 보여? 그럼 뭐 하면 돼요? 만들어서 써도 상관이 없죠. 우리 읽는 게 아주 익숙해져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삼각비를 읽어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교과서에서 보면 이제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분의 높이, 내가 지금 너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좀 천천히 할게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기준각은 빗변분의 높이를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더 헷갈려. 그렇죠? 물론 그렇게 읽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그 빗변과 높이와 밑변을 구분하는 것도 기준각 가지고 구분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그 단계를 거치지 말고 각을 기준으로 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든 그 각을 기준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걸 해석하는 그림이 뭐가 있었다? 90도짜리가 있었다. 그쵸? 얘를 가지고 이 각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쵸? 그리고 이 각을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이 각이 베타고 이 각이 알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이 안에 닮음인 직각삼각형이 몇 개 있다? 3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삼각비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됐죠?
그 읽어볼 때 요 선분 ABC 이렇게 보면 되게 힘드니까 얘가 ABC니까 우리 책에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A, B, 소문자 C, 높이 H, 왼쪽이 X, 오른쪽이 Y 이런 식으로 봐서 얘들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요 안에 알파 갖고 이야기하는 거 몇 가지야? 사인 9가지, 베타 갖고 이야기하는 거 9가지. 그렇죠? 그거 갖고 연습하면 언제든 읽을 수 있겠죠? 그 연습은 맡길게요. 이제 됐죠? 우리는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그냥 이게 다였어요. 삼각비.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활용할 거죠? 이제 활용합시다. 천천히 합시다. 삼각비 활용할 거예요. 두 선분의 길을 이용해서 길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어디에 쓰이냐면 특수가 빠졌네. 특수각 이따가 또 할게요. 일단 이 각을 기준각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빗변의 길이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할 때도 삼각비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그냥 계산이고 삼각비 가지고 선분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해주면 되는데 요 길이를 x, 요 길이를 y라고 봅시다. 요랬을 때 자, 주어진 게 얘가 기준각, 요 선분의 길이 갖고 얘기할 거예요. 요 a예요, 얘. a. 요 선분의 길이와 요 각 갖고 이야기할 거야. 그럼 얘 주어진 거 구하고자 하는 거 요 각 갖고 얘기할 거니까 뭐로 얘기하면 돼요? 코사인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a는 a분의 x. 그래서 x라는 i는 a 곱하기 코사인 a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여기 너무 짧으니까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얘가 a고 이거일 때 얘를 x, 얘를 y라고 봅시다. 그럴 때 코사인 a는 a분의 x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x라는 길이는 a 곱하기 코사인 기준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y라는 a를 얘기합시다. 주어진 거 알고 있는 각 갖고 얘기할 건데 y라는 거 할 거야. 그럼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 그쵸? 이게 뭐예요? 사인. 그래서 사인 a는 a분의 y로 이야기할 거고 y라는 길이는 그럼 a 곱하기 사인 a로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엔 빗변이 주어졌었으니까 기준각은 변하지 않을게요. 얘가 기준각이라고 하고 밑변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과정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자, 얘가 주어졌고 요각 갖고 x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코사인 a가 되겠죠. 얘가 x분의 a가 되고 그렇다면 x라는 애는 코사인 a분의 a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번엔 얘가 얘를 알고 있고 요각 알고 있고 요 길이 구하고 싶어. 뭐 갖고 읽으면 돼요? 탄젠트. 그러니까 읽는 것만 잘하면 삼각비는 절반 이상은 끝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y라는 길이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돼요? a라는 길이의 탄젠트 a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번엔 높이가 주어졌을 때 역시나 요 길이 x, 요 길이 y라고 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사인이겠죠? 그렇죠? 바로 갑시다 이제. 사인 a는 x분의 a이고요. x라는 길이는 사인 a분의 a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y 구하고 싶어? 역시나 탄젠트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탄젠트 a는 y분의 a로 이야기할 거고요. 따라서 y라는 길이는 탄젠트 a분의 a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일단 삼각비의 활용은 길이 구하기와 넓이 구하기인데 길이 구하기, 넓이 구하기인데 길이 구하기의 시작은 얘들이라고요. 직각삼각형에서 이야기하는 거.
됐을까요? 그러면 혹시 이 꼴 알까요? B분의 A는 C라는 꼴. 이 꼴로 주어지면 우리는 A의 값은 B 곱하기 C고 B의 값은 C분의 A라는 거 알죠? 그쵸? 그럼 이걸 활용해서 매번 이렇게 만들기 힘드니까 한 방에 그냥 쓸 수 있게 한번 그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연습을 해놓자 이 얘기입니다. 일단 이 연습 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이걸로 하셔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결론 먼저 이야기하자면 얘와 얘 갖고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알고 있는 것부터 읽잖아요. 그쵸? 코사인으로 읽잖아. 그럼 A 곱하기 코사인 X A 그냥 하면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 갖고 이렇게 할 건데 얘가 모르고 있는 거 먼저 읽잖아요. 그러면 코사인이죠. 코사인 A가 분모로 내려가 버리는데 네? 코사인 A분의 A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삼각비는 항상 이런 꼴이잖아요. 그죠? 근데 먼저 있는 게 내가 삼각비가 있고 내가 두 선분의 길이의 비 얘기할 건데 먼저 있는 게 모르는 거야. 그럼 둘 위치 바꿔버리면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죠? 삼각비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먼저 읽는 거야. 그럼 얘가 일로 곱해주면 되잖아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이해될까요? 다시 이 꼴은요. 3개 중에 2개 알면 하나 구하는 꼴이거든요. 그쵸?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표현만 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항상 삼각비는 이런 꼴로 만들어지는 아이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냥 표현을 해버리자 이거죠. 다시 요거 3개 갖고 연습하면 되게 좋아요. 오케이? 이거 나중에 수1에서도 이거 알면 되게 편해요. 다시 자, 빗변의 길이 알고 요 가깝고 얘가 기준각인 걸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얘 얘기할 좀 코사인으로 얘기할 건데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럼 A 곱하기 코사인 A 하면 되고요. 얘와 얘니까 사인 갖고 얘기할 건데 얘 알고 있는 거 먼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A 곱하기 사인 Y의 길이는 A 곱하기 사인 A로 얘기하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얘 길이 구하고 싶은데 얘 갖고 얘기해주면 코사인인데 얘 먼저 읽어야 되잖아. 모르는 거. 그쵸? 그럼 얘는 코사인 A분의 A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얘와 얘 갖고 탄젠트로 하니까 얘는 A 곱하기 탄젠트 A로 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 할 건데 이렇게 할 거잖아. 그러면은 사인 A분의 A로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얘 구할 건데 얘 먼저 읽네? 그럼 얘는 탄젠트 A분의 A로 얘기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을까요? 자, 얘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중학교에서는 이제 특정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얘들을 할 수 있다예요. 요거를 알고 문제들을 얘들 가지고 보자는 얘기고 요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볼 수 있다거든요. 됐을까요? 지웁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교재 순서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선분의 길이와 뭐 할까? A, B 할까? 끼인각을 알고 있을 때 각 B라고 합시다. 됐죠? 이 상황이면 우린 무엇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삼각형의 높이를 얘기할 수 있고요. 나머지 한 성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얘가 이렇게 직각삼각형 바라봐서 이 높이는 A 곱하기 사인 B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 길이는 A 곱하기 코사인 B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요 길이는 B에서 얘를 뺀 걸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B 마이너스 A 곱하기 코사인 B로 이야기할 수 있고 직각삼각형에서 두 선분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구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한 선분은 피타고라스로 해결해 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A 곱하기 사인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A 곱하기 코사인 B의 전체 제곱으로 이야기해 주면 되겠다. 이 공식처럼 얘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해버리란 얘기예요. 됐을까요? 삼각형에서 두 선분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우린 그 삼각형의 높이도 알 수 있고 나머지 한 선분의 길이도 알 수 있다. 됐나요? 그냥 이게 개념이란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또다시 해버리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제는 한 선분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얘가 한 선분의 길이고요.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냐면요. 한 선분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지거나 우리가 이 애들을 다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나요?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얘를 구하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 구하고 싶은 쪽에서 수선을 내려버려요. 그러면 요 길이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바라봐서 C 곱하기 C래. A 곱하기 사인 C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 놓고 어쨌든 삼각형에서 두 각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한 각은 당연히 구할 수 있다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또다시 직각삼각형 볼 건데 요 길이 알고 있잖아요. 요 길이 얘기하고 싶잖아. 뭐로 읽으면 된다? 사인으로. 그쵸? 근데 모르는 거 먼저 읽는 거니까 사인 A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분 뭐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될까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하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그래서 공식 외우는 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 어쨌든 이 과정을 한 다음에 이 과정을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할 수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래 걸리는 거 줄이는 건 그때는 외워버리면 돼. 그러면 공식도 외우고 혹시나 나중에 뭐 1년 뒤에 까먹었어. 그래도 나는 만들어내서 할 수 있죠. 됐을까요? 일단은 중학교 개념을 고등학교 가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써먹을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고등학교 가서 중학교 거를 다시 정리해주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잘 가져가야 되고 혹시나 까먹어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역시나 한 선분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를 알고 있을 때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똑같죠? 구하고 싶은 쪽에서 뭘 해라? 수선을 내려라.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 가지고 요 선분의 길이를 얘기할 수 있는데 A 곱하기 사인 B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각을 또다시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갖고 읽을 건데 모르는 거 먼저 읽을 거니까 사인 A가 먼저 읽히겠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사인 B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쵸? 요 과정을 갖고 해도 되는데 요 과정 갖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공식 외우는 거 설명드릴게요. 이제 자, 한 선분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진 삼각형에서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이쪽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일단 두 개 알잖아요. 모르는 각 갖고 분모에 내려버리는 거야. 사인 A. 됐나요? 사인 A분의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 곱하기 사인 대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설명할게요. 사인 모르는 각분의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 곱하기 사인 대각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되나요? 표현만 할게요. 이 계산은 나도 잘 몰라. 그냥 예를 들어서 얘가 몇 도 할까? 얘가 70도, 얘가 30도 합시다. 됐죠? 그럼 요 선분, 요 길이가 뭐 10 이렇게 합시다. 됐죠?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얘가 100도니까 여기 80도죠? 그러니까 사인 80도 무조건 분모에 들어가고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 곱하기 사인 한 다음에 대각 가지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 다시 얘기할게요. 이쪽. 무조건 사인 뭐야? 80도 모르는 각 분해.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 곱하기 사인에 대각 70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선분의 길이 표현할 수 있도록. 보이시나요? 됐을까요? 안 되면 하시면 돼. 그쵸? 안 되면 해서 익숙해지면 그냥 될 거예요. 되나요? 사인 모르는 각분에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 곱하기 사인 대각. 그쵸? 다음에 뭐 있냐? 두 선분, 끼인각, 한 선분, 양끝각, 높이 구하기. 이제 높이 구하기 있죠. 높이 구하기를 싹 지우고 다시 할게요. 이렇게. 왜 내가 마음이 급한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렇게 안정을 잡고 갑시다. 자, 우리 지금 삼각비의 활용 이야기하고 있고요. 직각삼각형에서 기준각은 고정시켜 놓고 빗변이 주어졌을 때, 밑변이 주어졌을 때, 높이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들을 삼각비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공부했고요. 그쵸? 지금 길이 구하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야? 두 선분의 길이와 두 선분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높이와 나머지 한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선분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얘기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제가 이렇게 틀을 이렇게 딱 잡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이 틀로 바라보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를 볼 때 내 맘대로 보시면 오류밖에 안 쌓여요. 혹시나 내 맘대로 봤다가 문제가 맞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 맞다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 그럼 그거 갖고 문제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은 맞고 어느 순간 틀려버리거든요. 공부할 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 틀려도 좋으니까 항상 뭘 갖고 봐라? 개념 갖고 봐라. 개념 가지고 내가 제대로 봤나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문제에서 답이 나왔는데 이 답이 나오는 이 흐름이 개념 갖고 설명이 안 돼. 그럼 다시 보셔야 돼. 되나요? 항상 그러니까 이 개념이 왜인지까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개념 가지고 답이 이걸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낫습니다. 조금 오래 걸려도. 그리고 그 과정이 자주 되다 보면 그때 문제 많이 풀어야죠. 자주 되다 보면 단계가 줄어들면서 속도는 빨라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개념의 틀을 딱 짜놓고 있다라면 그 틀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됐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들을 갖추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됐죠? 그래서 뭐도 있지? 삼각형에서 두 선분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 선분과 높이를 구하는 거, 한 선분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두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우리는 높이 구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론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건데 예각 삼각형에서의 높이 구하는 거와 둔각 삼각형에서의 높이 구하는 거 이야기할 겁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한 선분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면 혹은 한 선분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를 알 수 있다면 얘는 우리는 이런 예각 삼각형의 높이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공식으로 얘기할 건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공식이 이전 22년 교육과정이었나? 1호 교육과정인가? 1호 교육과정인가 아마 그럴 건데 그 전 교육과정 공식이 또 따로 있거든요. 됐을까요? 근데 나는 그 전 교육과정 공식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됐나요? 지금 우리 책에 있는 높이 구하기 공식은 솔직히 저는 잘 못 외우겠어요. 잘 못 써먹겠어. 근데 어쨌든 그 주어진 거 가지고 높이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공식이 편하면 그 공식을 외우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편한 공식, 제가 외우기 편한 공식들을 좀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한번 살펴보고 본인이 편한 걸로 하시라 이거예요. 됐나요? 됐죠? 그럼 이제 얘 갖고 갑시다. 그럼 일단 그냥 이거야. 요 길이와 요 길이 구해서 더하면 얘와 어떻다? 같다. 그쵸? 근데 요 b라는 각과 이 높이 h를 갖고 요 길이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죠? 그럼 탄젠트로 읽어야 되겠네. 탄젠트가 어디로 가요? 모로 가겠네. 그쵸? 탄젠트 b분의 h가 되겠죠? 다음에 요 길이 또 얘기하고 싶어. 그럼 이쪽 삼각형에서 요 각 갖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탄젠트 c분의 h가 된다는 거 아실까요? 둘을 더한 게 뭐와 같다? a와 같다. 그쵸? 자, 항이 두 개인데 똑같이 곱한 거 있으니까 얘를 h라는 애로 묶어서 볼 수 있겠죠? 탄젠트 b분의 1 더하기 탄젠트 c분의 1는 a 이렇게. 높이 구하는 공식 얘기할 거니까 통분해서 역수치해서 곱해주겠죠? 그쵸? 그러면 책에서 이야기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탄젠트 b 더하기 탄젠트 c분의 a 곱하기 탄젠트 b 곱하기 탄젠트 c로요. 이렇게. 됐을까요? 됐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요 교육 과정에서 이제 요렇게 공식이 나오는 이유와
이유가 뭐냐면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요각 갖고 안 했거든요. 90도 내려서 이쪽 각을 구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쪽 각은 알파각, 이쪽 각은 베타각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과정은 똑같아요. 다만 이 각과 요 길이 갖고 요 길이 표현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가 h 곱하기 탄젠트 알파가 되고요. 요 길이가 h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되거든요. 역시나 둘을 더한 게 얼마가 된다? a가 된다. 그럼 h라는 걸로 묶어주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는 a가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간결한 식이 나온다 이거죠.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a로요. 그쵸? 요거 됐을까요? 자, 이번엔 둔각 삼각형에서의 높이에 대한 이야기 또 다시 하나 할게요. 똑같은 상황이야. 한 선분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이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근데 뭐 어쨌든 얘에서 이렇게 연장하고 이렇게 수선 내려서 높이 표현할 거야. 이 높이를 구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하겠다 이거죠. 그럼 역시나 기본적인 흐름은 뭐냐면 요 길이에서 요 길이 빼면 a다예요. 그쵸? 요 길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 구할 수 있고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 구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 이야기하려면 기준각이 얘가 아니라 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각의 크기를 x라는 각, 요 각의 크기를 y라는 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죠?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 얘기하고 싶어. 요만큼의 길이. 근데 요 각과 요 길이 갖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탄젠트 x분의 h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다음에 요 이렇게 그을게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 얘기하고 싶어. 그쵸? 그러면 역시나 여기다가 탄젠트 y분의 h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얘에서 얘를 뺀 게 뭐다? a다. 그쵸? 이거 가지고 h로 묶어주고 묶읍시다 일단. h로 묶어주고 탄젠트 x 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y 분의 1는 a가 되고요. 역시나 통분해서 역수 취하면 h겠죠? 얘가 그러면 탄젠트 y 곱하기 잠깐만 탄젠트 y 마이너스 탄젠트 x분의 a 곱하기 탄젠트 y 곱하기 탄젠트 x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쵸? 나는 이게 헷갈리더라 이거야. 그래서 나는 예전 교육과정 걸로 외우고 있거든요. 그 예전 교육과정은 어떻게 하냐? 또다시 역시나 큰 직각삼각형, 작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과정은 똑같아요. 다만 각을 여기 있는 거 쓰겠다 이야기야. 됐죠? 그래서 큰 각을 알파라고 할 거고요. 작은 각을 베타라고 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h 곱하기 탄젠트 알파가 되고요. 요만큼의 길이가 h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돼요. 뺀 게 a가 되죠. 그쵸? 그래서 h로 묶어주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분의 a로 이야기해서 조금 더 간결한 식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나한텐 간결한 식이야. 근데 사람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니까 일단 난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겠다 이거죠. 그죠? 본인이 편한 거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근데 요거 외우는 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삼각형의 높이 구하기. 왼쪽 각 오른쪽 각 찾아갔고요. 합분에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 큰 각 작은 각 찾아갔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무조건 빼거든요. 차분에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면 높이입니다. 일단 나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어찌되었던 뭐 수행평가를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인정해 줄지 모르겠어요. 수행평가 같은 데서. 그러니까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걸로 하셔야 되니까. 그죠? 어차피 공부하셔야 되니까. 뭐 사지선다라는 거 뭐 그러니까 그 답을 적을 땐 이걸로 해도 되잖아요. 편하면. 그쵸?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고 이제 높이 구하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이제
길이 구하기는 다 끝났어요. 요거 가지고 문제 보는 거예요. 요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면서 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됐죠? 이제 넓이 구하기 할 겁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이요. 되게 편해요. 개념이 진짜 얼마 없어. 되게 짧아. 그래서 천천히 해도 한 달이면 남을걸요, 시간? 그죠?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개념을 익힌다는 느낌으로 가면 한 달도 안 걸리는 거니까. 자, 넓이 구하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거란 얘기입니다. 일단 뭐부터 하냐면 두 선분의 길이와 B인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됐죠? 나 이거 자꾸 빠지네. 잠시만요. 자, 두 선분의 길이와 B인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높이를 일단 얘기할 수 있죠. 그죠? A 곱하기 사인 B로 얘기할 수 있죠. 삼각형의 넓이 그냥 얘기할 수 있죠. S는 2분의 AB의 사인 B. 맞나요? 그러면 이 똑같은 삼각형을 하나 복사를 해서 뒤집어서 붙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평행사변형. 즉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와 B인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됐을까요? 이 다음에 그냥 사각형이 있어요. 됐죠? 두 대각선을 그렸어. 이제 요 대각선과 평행하게 그릴 건데 이 점을 지나게 하나 그릴 거고요. 또 이 점을 지나게 하나 그릴 거야. 다시 요 대각선과 평행하게 하나 그릴 건데 요 점을 지나게 하나 그릴 거고요. 또 이 점을 하나 지나게 그릴 거야. 그럼 이 노란색 사각형은 이름이 뭐다? 평행사변형. 그럼 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얼마만큼? 절반, 2분의 1만큼이란 얘기죠. 그쵸? 그러니 될까요? 다만 이런 일반 사각형, 그러니까 일반 사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2학년 때 거 기억나죠? 일반 사각형에서 그 사다리꼴이 됐고 등변 사다리꼴이 됐고 평행사변형이 됐고 직사각형 마름모가도 정사각형이 됐고 집합 배웠나요? 얘들이 다 집합 개념으로 보면 부분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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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집합 이렇게 가는 거 아시죠? 그죠? 얘에서 다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각형은 다 성립하죠. 어떤 상황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와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두 대각선의 곱하기 사인 예. 그쵸? 나누기 뭐? 2. 이러면 된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넓이 구하기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고 하나예요, 그냥. 그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얘가 둔각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180 마이너스 둔각. 즉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예각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난 중학생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뭐 AB라고 할게요, 그냥. 2분의 1 AB 곱하기 사인 예각으로 기억해라. 그죠? 둔각이면 예각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고 예각이면 예각 그대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됐을까요? 그럼 넓이 구하기 끝. 됐나요? 쉽죠? 오늘 예상? 오늘 목표한 진도가 여기까지고요. 그죠? 얘기했죠. 중학교 3학년 2학기 건 되게 쉽다니까. 쉽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쉬운 게 아니라 개념이 되게 작아요. 짧아요. 그래서 예습. 문제 푸는 건 해와 주세요. 보니까 그냥 풀어 와서 모르면 질문해 주세요. 오케이? 다만 뭘 갖고 봐야 된다? 개념.
우리 지금 개념 연습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빨리 푸는 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개념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어를 확인하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됐죠? 항상 개념의 그 틀을 가지고 개념 가지고 문제를 봐주세요. 이게 익숙해진 다음에 여러 문제를 풀면서 빨라지면 되는 거니까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단원 거 좀 진행할게요. 책 없어도 돼요. 나 거의 책 없이 하잖아요. 그죠? 그냥 내 틀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얘는 그냥 예습. 문제 푸는 건 삼각비의 활용까지만 풀어와 주시면 되고요. 주말에 문제 푸는 것도 삼각비의 활용까지만 했습니다. 오케이? 자, 원의 현에 대한 성질, 특징을 알고 있자는 얘기예요. 그죠? 원이 있어요.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 원의 정의가 뭐라고요? 같은 거리에 떨어지는 점들의 집합. 그쵸. 어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인데 하나 빠졌어. 뭐가 빠졌을까? 평면도형에서. 그쵸? 누가 이래서? 미안해, 너 환청이 자꾸 들려. 평면도형에서. 그쵸? 이게 공간에서로 바뀌면 뭐의 정의예요? 구의 정의예요. 됐죠? 그러면 원을 정의 내리려면 원의 중심의 위치와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돼. 그쵸? 원의 방정식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나요? 원의 방정식도 그 얘기예요, 그냥. 되나요? 원의 중심의 위치와 반지름의 길이 갖고 정의 내리는 방정식이야. 그게 원방이에요. 거기서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얘기하면 돼. 역함수? 역함수 얘기하면 되고, 그쵸? 역함수 얘기하면 1대1 대응이니까 원방은 안 되네. 그쵸? 그럼 1대1 대응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y의 범위나 x의 범위를 한정 지어버리면 돼요. 1대1 대응을 만들어가면 돼. 그죠? 어쨌든 그 얘기니까. 어쨌든 원은 그렇고. 그럼 현이 뭐예요? 현. 그렇죠.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선분. 이게 현입니다. 호는요? 호는 원 위에 두 점의 원의 일부분. 그쵸? 됐죠? 현과 호로 이루어진 게 뭐라고 불러요? 활골. 호와 반지름 두 개로 이루어진 걸 뭐라고 불러요? 부채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대변을 뭐한다?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그쵸? 그러면 반대로 생각합시다. 현에서 그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 됐을까요? 또 뭐 있었지? 이게 단데? 이 갖고 이 갖고 길이 갖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호를 기준으로 원에서는 호를 기준으로 봐주면 참 좋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원도 부채꼴의 일부분이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뭐한다? 정비례한다. 그쵸? 그러니까 동일한 길이의 호를 갖고 있다라면 너무 큰데? 동일한 길이의 호를 갖고 있다라면 이렇게 그은 현의 길이와 이렇게 그은 현의 길이는 어떻다? 같다. 그쵸? 왜? 중심각의 크기 또한 같으니까.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얘가 왜 같죠? 두 선분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삼각형이니까. 합동이니까. 됐나요? 그쵸? 이거 다야. 그죠? 현에 대한 이야기 이거고, 이제 접선에 대한 이야기. 접선이 뭘까요? 원이 있어. 원밖에 한 점, 이렇게 얘기합시다. 접선이 뭔지보단 원이 있고요.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으면 항상 몇 개가 만들어진다? 두 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원의 접선은 반지름이 항상 뭐다? 수직이다. 이 원이니까 반지름 길이 똑같죠? 그쵸? 그럼 이렇게 해서 나누었어. 그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잖아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합동이다. 합동 조건 뭘까요?
R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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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래서 두 대응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근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바라볼까요? 그쵸? 사각형 내각의 총합은 360도. 그쵸? 둘의 합은 180도. 그러니까 둘의 합이 몇 도? 180도. 요거까지. 그죠? 끝일걸? 이거 갖고 문제 풀어라 해요. 네, 저번은 중학교 2학년, 네. 급한가요, 많이? 얼른 갔다 오세요. 아, 그런가요? 그럼 우리 5분만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쉬었다 합시다.